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문채연입니다. 지금부터 양자역학 9주차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A번에서 P 오퍼레이터와 R 오퍼레이터 성분에 대한 모든 바른 교환 관계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R 오퍼레이터의 X 성분은 X, Y 성분은 Y, Z 성분은 Z의 값을 갖고 P 오퍼레이터의 X 성분은 I have around X, Y는 이 부분이 Y에 대한 편미분, Z는 Z에 대한 편미분,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개의 성분에 대한 모든 커뮤테이터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R 오퍼레이터 성분만으로 구성된 커뮤테이터와 P 오퍼레이터의 성분만으로 구성된 커뮤테이터의 값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오퍼레이터의 성분만으로 구성된 커뮤테이터의 값을 한번 살펴보면 XY 커뮤테이터는 XY-Y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0의 값을 가지고 YZ도 YZ-ZY가 되기 때문에 0, ZX도 ZX-XZ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값이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 오퍼레이터의 성분만으로 구성된 커뮤테이터를 한번 보면 PX, PY의 커뮤테이터의 경우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정리를 했을 때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두 개의 값은 똑같은데 하나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PY, PZ, PX의 커뮤테이터의 경우도 다 전개를 하면 요 부분이 다 상쇄가 돼서 결과적으로 모두 0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R 오퍼레이터 성분만으로 구성된 커뮤테이터나 P 오퍼레이터의 성분만으로 구성된 커뮤테이터는 모두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 오퍼레이터나 P 오퍼레이터 성분만으로 구성된 커뮤테이터를 구해봤으니 이제 두 개가 섞여있는 커뮤테이터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뮤테이터의 앞자리에 R 성분이, 뒷자리에 P 성분이 들어가 있는 커뮤테이터를 구해서 계산해보면 첫 번째로 XPX의 경우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뒷부분에 라운드 X가 X와 F에 각각 한 번씩 걸려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개 값이 상수되고 결과적으로 I have F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 F는 시험함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 PX의 커뮤테이터는 I have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X, PY, X, PZ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똑같이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지만 부호가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쇄돼서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 PX, Y, PY, Y, PZ의 커뮤테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Y, PX의 경우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0이 되고, Y, PZ의 경우에도 이 두 개의 값이 같지만 부호만 다른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Y, PY의 경우에는 전개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은 상쇄가 되지만 이 F의 값이 남아서 I have F, 즉 시험함수인 F를 빼면 Y, PY의 커뮤테이터가 I have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6가지의 경우를 토대로 Z, PZ,
ZPY, ZPX, ZPZ의 커뮤테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경우에도 Y의 경우에만 I 하바의 값을 가졌고 X의 경우에만 I 하바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두 개의 값은 0이 되고 ZP, Z의 값만 I 하바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RI와 PZ의 커뮤테이터는 I 하바 델타 IJ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왜 델타를 표현했냐면 이 I와 J가 같은 값을 갖는 경우에만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델타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개의 값의 위치를 반대로 하면 값은 같지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데 따라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자리에 R의 성분, 두 번째 자리에 P의 성분이 들어있을 때는 I 하바 델타 IJ라고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두 개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I 하바 델타 IJ 이렇게 써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B번은 3차원에서의 베스트 정리를 확인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3차원의 에르페스트 정리를 확인하기 전에 일반화된 에르페스트 정리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R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T로 미분한 값은 P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M으로 나눈 값과 같다. 요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화된 에르페스트 정리에 이 Q 오퍼레이터 부분에 R 오퍼레이터를 넣어서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운드 R 오퍼레이터 오브 라운드 T 이 부분은 0이 되는데 R 오퍼레이터에 T에 관한 성분이 없잖아요. 결국에 R 오퍼레이터는 T에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로 미분을 하면 0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요 부분의 값이 없어진 이러한 값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저희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밀토니안 요 부분의 계산을 하고 이거의 기대값에 I 오브 하바의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값을 계산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테이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요 부분은 이렇게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n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 n분의 1을 이렇게 빼주면 P 오퍼레이터의 제곱과 R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P 오퍼레이터의 제곱은 P제곱 X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PY의 제곱 더하기 PZ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R 오퍼레이터는 RX가 이렇게 RX에다가 X의 단위 벡터 RY의 R성분 R방향 그리고 Z 쪽으로 RZ의 값을 가진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P 오퍼레이터의 제곱은 이렇게 R 오퍼레이터의 성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뭔가 복잡하니까 요 X 성분만 따로 빼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를 전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요 커뮤테이터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을 이러한 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다 제곱에 대한 값이 커뮤테이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식을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뭔가 익숙한 게 자꾸 보이죠? 익숙한 오퍼레이터. 이 오퍼레이터는 저희가 A번에서 값을 구했잖아요. 커뮤테이터 앞에 P 오퍼레이터의 성분, 두 번째는 R 오퍼레이터의 성분으로 이렇게 구성된 커뮤테이터는 마이너스 I 하바의 델타 IJ의 값을 갖는다 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이 값을 이 식에다가 일일이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런 yx, zx 이러한 값은 다 0이 되고 결과적으로 px 마이너스 i 하바 더하기 마이너스 i 하바 px 즉 마이너스 2i 하바 px의 값을 결과적으로 요 값이 가지게 되겠죠. 이거는 요 rx 부분에 ry, rz를 넣어도 다 이러한 값으로 다 약분이 되고 결과적으로 ry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i 하바 py, rz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i 하바 pz의 값을 이제 결과적으로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아래 각각의 성분에 대한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 커뮤테이터의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성분은 요 값, Y 성분은 요 값, Z 성분은 요 값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i 하바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수를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n분의 i 하바 px, py, pz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거의 값은 p 오퍼레이터의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구하기로 원했던 요 커뮤테이터의 값이 마이너스 n분의 i 하바 p 오퍼레이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의 기대값이 얼마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요 기대값 안에 요 상수는 자유롭게 앞으로 빠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n분의 1의 p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곱한 값이다. 그래서 R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t로 미분한 값은 p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m으로 나눈 값과 같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p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의 기대값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 오퍼레이터를 일반화된 에르페스트 정리에 대입을 하면 여기에다가 원래는 p의 라운드 t 이러한 값이 더 있는데 p 오퍼레이터에서도 t에 대한 값을 갖는 성분이 없죠. 즉 p 오퍼레이터도 t에 대해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은 지워지게 되고 이러한 식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P 오퍼레이터가 V라는 함수에도 한번 취해지고 F라는 함수에도 한번 취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값과 요 값은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커뮤테이터의 값이 마이너스 P 오퍼레이터 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저희가 구했는데 이때 P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I 하바 그레디언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이 값은 이 값에 기대값을 취해주고 I 하바의 값을 이렇게 곱해준 값이 이 값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에른페스트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을 기대값 안에다 넣고 I 오브 하바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수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서 다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기대값 안에 이러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 dt P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번의 마지막 문제 10번은 3차원에서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표현하라 라고 문제가 있는데 우선 3차원에서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요 A에다가 R 오퍼레이터의 성분 B에다가 P 오퍼레이터의 성분을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커뮤테이터 부분은 저희가 A번에서 구한 값으로 I 하바 델타 IJ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각각의 성분을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요 커뮤테이터에 델타 IJ가 있기 때문에 이 IJ가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전부 0을 가지게 되고 결국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XPX, YPY, ZPZ의 값만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XPX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 시그마 X제곱, 시그마 PX 제곱은 I 하바의 기대값에 2i분의 1을 곱한 거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요거의 계산이 2분의 하바의 제곱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 시그마의 제곱에 관한 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불확정성 원리가 x p가 2분의 하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전체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시그마 x, 시그마 px가 2분의 하바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ypy, zpz의 경우에도 똑같이 요 값이 2분의 하바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면자폭의 라플라시안을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구면자폭에는 알세타 파이로 나타내는 좌표대로 저희는 원래 직각좌표대인 XYZ 성분으로 나타내는 이제 좌표대를 사용하는데 그걸 알세타 파이로 이제 나타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X, Y, Z를 구면좌표계의 성분으로
나타내면 x는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r sin 세타 사인 파이, z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면적 표계에서의 r의 단위 벡터, p의 단위 벡터, 세타의 단위 벡터를 이제 구해보면 r은 사인 세타 x 성분에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 성분에는 사인 세타 사인 파이, z는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r과 세타와 파이의 단위 벡터를 x와 y와 z의 단위 벡터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원하는 라플라시안은 그레디언트의 내적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레디언트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거를 내적시켜서 그 라플라시안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하는데 이 그레디언트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저희는 이걸 직각적 표계가 아닌 구면적 표계를 이용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x와 y와 z의 단위 성분을 r 세타 파이의 단위 성분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 x 부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y는 이렇게, z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 r 세타 파이를 x, y, z로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때 x 부분의 값을 모은 게 바로 이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이제 묶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r 방향의 성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는 r분의 x, 사인 세타 사인 파이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z라고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 값은 라운드 x 오브 라운드 r,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r,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r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다 상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 세타 성분의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라운드 세타 이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분의 1 라운드 세타 이러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 부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각의 이제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더하면 저희가 원하는 구면적 표계인 r, 세타, 파이로 나타낸 그레디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그레디언트의 내적의 값인 라플라시안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내적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아주 복잡한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아래 성분을 세타로 편미분한 거 그리고 세타 성분을 세타로 미분한 거 R 성분을 파이로 미분한 거 세타 성분을 파이로 미분한 거 파이 성분을 파이로 미분한 거 이렇게 5가지의 경우죠. 이 경우를 제외한 값은 다
0을 갖고 그리고 요 값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값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이 위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라운드 제곱 라운드 r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1의 라운드 제곱오브 라운드 세타 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라운드 r분의 r 더하기 r분의 1 라운드 r분의 라운드 더하기 r제곱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세타에 대한 편미분 더하기 r제곱 사인 세타 제곱분의 1에 요거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이때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이제 R으로 구성된 부분을 이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서 요렇게 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이 세타 부분도 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하나로 나타냈고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개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이 왜 이거냐라고 하시면 지금 이 편미분 R에 대한 편미분 안에 R제곱과 R의 편미분이 이제 각각 결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도 한번 취해주고 여기다도 한번 취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개하면 결국에 이거와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니까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구면좌표계의 라플라시안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것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4번 문제는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구하는 문제로 L과 M이 둘 다 0일 때와 M은 1이고 L은 2일 때의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구하고 이 두 개가 규격화가 되는지 또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직교하는 관계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스페니컬 하모닉스인 이 Y, L, M 이거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구하는 식 안에 들어있는 이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펑션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펑션에 들어있는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식의 M과 L의 값을 넣어서 정리해주면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L과 M이 0인 경우인 이때의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먼저 구해보면 먼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인 P0x를 먼저 구해보면 L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다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P0x 이것도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펑션을 구해보면 이것도 M과 L이 0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또 여기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x에 대해서 n번 미분하는 건데 이 값도 1이 나왔고 m도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페니컬 하모닉스에 관한 식에 지금까지 구한 값을 넣으면 루트 4파이분의 1에 E0, 즉 1이죠. 그리고 P0, L이 0이고 M도 0일 때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펑션의 x자리에 코사인 세타를 넣는 건데 이 값 자체가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0, 0
이 값은 루트 4파이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m이 1이고 m이 1이고 l이 2일 때의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구해보면 맨 처음에 역시 레전드르 폴리노미얼을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L에 2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러한 식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에 8분의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2x는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식을 이용해서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펑션을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m에다 1을 넣고 l에다 2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m이 1이기 때문에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값을 이 값에다가 곱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x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구하게 되면 이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펑션의 x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넣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식을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데 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사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8파이분의 15 곱하기 2i 파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의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구했고 이제 이 두 가지 스페니컬 하모닉스가 극역화를 하는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이거를 규격화를 할 건데 이 규격화를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규격화하기 위해서는 요것의 절대값 제곱에다가 이 절대값 제곱을 d오메가로 적분해주면 됩니다. 이때 d오메가는 각 부분을 나타내는 값으로 sin 세타, d 세타, d 파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d 세타는 0부터 파이인 범위, d파이는 0부터 2파이인 범위까지의 적분을 말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구한 스페니컬 하모닉스 절대값의 제곱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아까 이 값은 루트 4파이분의 1이었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4파이분의 1이 나와서 상수로 앞으로 빼주고 결과적으로 이 적분 안에는 사인 세타, d 세타, d파이가 남기 때문에 세타 부분은 세타 부분끼리 적분하고 파이 부분은 파이 부분끼리 적분을 하면 이 사인 세타, d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건 결과적으로 2의 값을 가지고 이 0부터 2파이까지 d파이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 2파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4파이분의 1의 4파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인 값을 가지게 되고 첫 번째 스페니컬 하모닉스는 결과적으로 규격화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m이 1이고 l이 2인 스페니컬 하모닉스를 규격화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 d 세타, d파이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상수인 부분은 앞으로 나가고 아까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적분 내에 있는 이 사인 세타와 곱해주면 결국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의 사인 세타, d 세타, d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인 부분, 사인 제곱 부분을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요렇게 전개를 했고요. 이때 이 부분이 그냥 적분하면 좀 복잡하니까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하고 그래서 dt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그리고 범위는
1부터 마이너스 1의 범위로 이제 바꿔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요 d파이 0부터 2파이까지 d파이로 적분한 1일 d파이로 적분한 값은 2파이기 때문에 요 2파이와 8파이분의 15를 곱하면 4분의 15가 남고, 그리고 이거를 t로 치환한 적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위끝과 아래끝을 값을 바꿔주고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루트 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제가 왜 x라고 썼죠? 여기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t로 치환을 했는데 이거를 t로 치환을 한 게 아니라 x로 치환을 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를 x로 치환을 했고, 그래서 요 식을 x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하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x제곱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d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dx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이 범위의 위끝과 아래끝을 바꿔서 다시 정리를 해주었더니 이러한 식이 나온다 라고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을 dx로 이제 적분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모함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2 곱하기 0부터 1까지의 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분을 이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2분의 15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이 부분이 2분의 15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스페니컬 하모닉스는 결과적으로 길곡화가 되어 있음을 증명을 하였고,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직교하는지 아닌지를 구하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스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진 이유는 이 L이 2고 M이 1인 스페니컬 하모닉스에 복소수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EI, 파이. 그래서 이거에 스타를 붙여주고 M과 L이 둘 다 0인 경우는 그냥 곱해서 이제 D 오메가로 적분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이거를 다시 이거를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0부터 파이까지 세타로 이제 적분을 하면, 이건 그냥 적분하기가 힘드니까 이 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해줄 거예요. 따라서 dt는 코사인 세타, d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고, 범위는 0부터 0까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을 보면 0부터 0까지 t제곱 dt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적분을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앞에 부분의 적분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뒷부분 이제 d5 부분을 적분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졌죠. 어차피 0을 곱하면 다 0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계산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서로 직교하는 관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1번 문제. 4.11번 문제는 질량이 m인 입자가 유한한 구면 우물 안에 있고, 이 우물은 R이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V0, R이 A보다 클 때는 0의 값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바닥 상태와
v0a 제곱 2 파이 제곱 하바 제곱, 그러니까 8n분의 파이 제곱 하바 제곱보다 작으면 속박 상태가 없음을 증명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먼저 지름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면, 지름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에서 다룰 이 상황은 L이 0인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L에다 0을 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러한 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이제 v0a 제곱 파이 제곱 하바 제곱 8m 이거이면 속박 상태가 없음을 증명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가 0보다 작은 속박 상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속박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띌 것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R이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V가 마이너스 V0, V0의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저희가 구해놓은 L이 0일 때의 지름방정식의 V에 마이너스 V0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D제곱 U 오브 DR 제곱은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 E 플러스 V0 U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K를 하바분의 루트 2M E 플러스 V0라고 두면 D제곱 U 오브 DR 제곱은 마이너스 K제곱 U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해인 UR은 라지 C 코사인 KR 더하기 D 사인 K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R이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R이 0인 값도 포함이 되잖아요. 이때 UR은 R 곱하기 라지 R의 스몰 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값이 0이면 요 좌변, 그러니까 R이 0이면 요 값도 당연히 0이어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구한 일반의 식에 0을 넣으면 사인은 0일 때 0의 값을 갖는 반면에 코사인은 0일 때 1의 값을 갖죠. 따라서 요거의 전체의 값도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지 C는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R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UR은 D sin K 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R이 A보다 클 때는 V가 0이기 때문에 D제곱 U 오브 DR 제곱은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 EU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카파를 하바분의 루트 마이너스 2M E라고 나타냈고, 그래서 D제곱 U 오브 DR 제곱은 카파 제곱 U,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일반해는 UR은 라지 FE 마이너스 카파 R 더하기 GE 카파 R 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R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발산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G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이 A보다 큰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해를 갖습니다. R이 A거나 이러한 경우에 이 두 개의 일반해가 서로 연속이어야 되잖아요. R은 A에서. 그래서 결국 R이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식이 이제 R이 A일 때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해서 R에 A를 넣었을 때도 두 개의 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미분하지 않은 그냥 R은 A 값을 넣었을 때 두 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했을 때 R에 A를 넣었을 때도 두 값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1번과 2번 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나누면 K 코탄젠트 KA는 마이너스 카파라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이제
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z를 ka라고 두고 z0를 하바분의 a 루트 2m v0라고 이제 두었는데요. 이때 요 k를 조금 넘기면 이제 코탄젠트 ka를 z라고 두 개로 했으니까 z는 마이너스 k분의 카파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a제곱 k제곱 플러스 카파제곱은 하바제곱 분의 a제곱 2m v0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z0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값은 z0의 제곱의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위아래 a를 곱하면은 a를 곱한 값은 어차피 위아래 a를 곱하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z와 z0의 값으로 정리를 하면 코탄젠트 z는 마이너스 루트 z분의 z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코탄젠트 z는 루트 z분의 z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z 그리고 요 값은 이제 z0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시면 이 z0가 만약에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가 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될 텐데 이러면 요 코탄젠트 z와 이게 만나는 값이 아예 없잖아요. 따라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z0가 이러한 값을 갖는데 이 z0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상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아까 문제에서 v0a제곱이 파이제곱 8파이분의 파이제곱 8m분의 파이제곱 하바제곱보다 작은 경우에 속박상태가 없음을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요러한 경우는 z0가 2분의 파이인 경우이기 때문에 속박상태가 없음을 증명하는 식이 되겠죠. 이러한 값을 가지면서 속박상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닥 상태를 아직 안 구했는데 우선 최소 에너지 E 플러스 V0 이 값을 한번 구해보면 2m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위아래에다가 a제곱을 곱해서 z로 정리를 해주면 2m a제곱분의 하바제곱 z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닥 상태가 존재하려면 이 요 z가 2분의 파이보다 같거나 크거나 파이 요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z가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바닥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식의 z에다가 2분의 파이와 파이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요 상태 안이 바닥 상태를 요 범위 내에서 바닥 상태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문제풀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